가장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가 뭡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오늘은 조금 근래 들어서 시장의 낙폭 구간이 나와주다 보니까 이런 키워드를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가 뭡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잖아요. 그리고 금리 상승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붙어가지고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과연 대한민국 시장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키워드로 인해서 시장이 더 큰 낙폭 구간과 우리가 앞으로 나와줄 수 있는 이런 우려감이 있는 폭락장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됐습니다. 정말 영상 촬영은 아니지만 시장을 알아야지 또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지 알잖아요, 그쵸? 지금 사실 금리 상승이 빠른 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 자체가 시장에 상당히 많이 만연한 상황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계속 파생이 되어가지고 논쟁이 되는 부분이, 그러면 지금의 금리 관련된 이슈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키워드 자체가 시장을 붕괴시킬 것인가 라는 논란이에요, 그쵸? 그럼 자봅시다.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태까지 나와줬던 이 대세 상승 랠리장에서 시장을 주도했었던 건 뭐죠? 성장주입니다, 그죠? 제로금리에 가까운 상황에 조금 그런 상황에 힘입어서 높아진 성장주들의 이런 밸류에이션이 타격을 받아 시장이 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성장주들 자체가 이런 제로금리에 가까운 상황 때문에 그런 상황이 힘입어가지고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들이 폭락이 나와줄 것이고 그동안 밸류 구간이 높아졌었던 종목으로 인해서 지수는 더 크게 폭락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냉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지금 금리 상승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금리를 상승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경기 회복에 대한 키워드 자체가 이걸 이렇게 딱 상승을 시키는 건데, 지금은 사실 2100조 원이라는 추가 부양책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만연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금리 상승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똑같이 연동이 돼서 시장 낙폭도 나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유동성을 회수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였는데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유동성을 회수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연준 포지션 또한 금리를 인상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명확해야지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연준과 미국 재무장관이 옐런 또한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을 동시에 하겠다라는 의지 표현이 상당히 완강한 상황입니다. 완강해요. 예, 완강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좀 많이 과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이 보다 과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주식들이 지금 상황에서 타격을 좀 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고요. 예, 그건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수준이긴 한데, 가치주와 성장주들의 사이에 이 갭이, 그러니까 이 차이점, 그동안 가치주들은 제한적이었고 성장주들은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런 밸류에이션의 차이를 좁혀가는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갭이 줄어든다. 그리고 갭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현재 시장의 밸류에이션 구간을 훼손시키기가 어렵다라고 좀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과도하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키워드 자체가 연준의 포지션을 바꿔줄까요? 예? 지금이 연준이 긴축적 정책으로 선회를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최근 금리 상승폭 대비해서 지수 하락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올드 이코노미라고 하십니까? 올드 이코노미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런 에너지, 금융 이쪽에 이제 지수 방어성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러면 지수는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방어해줬고, 가치와 성장주들의 계리율은 성장주들은 조정이 나와주다 보니까 지수는 떨어지고 지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떨어지고 성장주들의 낙폭 구간은 크다 보니까 가치주와 성장주들의 계리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백신이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 수도 감소하고 있고요. 2,100조 원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나와주고 있어요. 위에 대한 키워드 자체가 위에 대한 키워드로 인해서 연준이 차후에 이제 완전 고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 결과물 달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금리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양책이 나와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인플레이션보다는 현재 상황은 리플레이션 국면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한 전략이다 라고 조금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09년에 이런 리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2009년하고 2011년 구간에서는요,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쵸? 2009년 5월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긴축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커졌었던 상황입니다. 긴축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컸었던 상황이에요. 언론에서 계속해서 떠들어댔어요. 네. 미국에서 계속 그랬잖아요. 미국 언론이 계속 그랬어요. 인플레이션은 미국 경기 회복의 최대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막 언론 플레이 나와줬는데 결국 뭐였죠? 2011년도 유가 100불 돌파하면서 인플레이션은 그냥 우려일 뿐이었었다라는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와줬잖아요. 결과물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인플레이션 영향이 제일 큰 부분이 결국 임금이거든요. 임금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노동시장이 아직까지 여전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여전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기록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원자재하고 자산 가격의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요즘 주식시장에서 뜨고 있는 뭐 원자재 관련주들 막 급등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슈퍼사이클 기간이 오는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는 리플레이션으로 보는 전략이 더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09년하고 그럼 2011년도 한국 상황은 어땠을까요? 한국 상황은 어땠을까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강세장이 끝났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당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타격을 명확하게 입은 건 맞아요. 명확하게 이제 사실 입은 건 맞는데 이게 신흥국들 한국 포함을 해가지고 수입 품목이 제일 많았었던 게 뭐냐면 그 원자재 관련 품목이거든요. 원자재를 제일 많이 이제 수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 가격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면서 영향을 사실 직격타로 받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 한국의 이제 CPI라고 이제 말하는 한국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가 거의 한 5% 가까이 늘었어요. 5%. 예. 5%나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 강세장이 끝나는 게 사실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라 2011년도 8월에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키워드도 같이 붙어 있었었고 이때에는 이런 물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사실 금리는 계속적으로 하락했어요. 왜? 금융위기하고 남미로 재정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이제 금리는 계속 떨어졌어도 시장은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장을 우리가 냉정하게 봤었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키워드로 인해 가지고 지수 낙폭이 나와준다라고요? 그거는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딱 한 글자로 셀프 브리핑을 드리자면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과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네, 과하다. 네. 그렇게 우려감 자체가 팽배하다라는 게. 그리고 실제 지수 낙폭 구간은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지수의 낙폭 구간은 뭐다?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왜? 지수 방어성 매수세는 줄어들었고 지수 방어성 매수세가 다른 업종에 들어가졌고 지수는 방어를 해주되 성장주와 계리율의 갭이 메꿔지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계리율이 메꿔지고 나서는 다시 한 번 더 왜냐면 유동성을 회수할 의지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탄력이 붙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는 전략이 타당하다라는 거죠. 유동성을 회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나와줄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이제 나와줬을 때 가시적으로 딱 나와줬을 때 지금 인플레이션 국면보다는 인플레이션 국면이 훨씬 더 타당하다라는 거죠. 많은 근거를 따져봤었을 때에는 주식의 100%는 없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황에 대해서 봤었을 때에는 이 정도까지는 체크를 하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잘 아셨죠?
자, 좋습니다. 오늘 그냥 간단하게 이 시황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 해드렸어요.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황이라는 건 여러분 당연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키워드 자체를 우리가 그래도 과하다라고 볼 수 있는지, 매매 틀을 어떤 식으로 잡아가야 되는지, 그럼 성장주의 갭이 메꿔지는 구간에서 성장주들의 갭이 메꿔지는 구간에서 그럼 우리는 성장주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시장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올라가는 관점에서 매매를 하는 것과 내려가는 관점에서 매매를 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만약에 홀로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저희 허브경제TV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이벤트가 곧 마감합니다. 네, 저희 이제 설 이벤트, 설프라이즈라고 해가지고 한우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설프라이즈 이벤트가 이제 곧 마감을 해요. 1년에 한 120 정도 됐고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 수준인데요. 네, 요 정도 금액 글쎄요, 아까울까요? 네, 전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허브경제TV하고 이렇게 주력주하고 단기 수익 매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시는 만큼 저희는 더더욱 노력하는 모습으로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